네, 양천갑 국회의원 황희입니다. 장관님, 장관 국무위원 임무를 수행할 때는 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 통일부 업무 관련된 법을 보면은 제가 보면 대략적으로 크게 보면 한 4가지 있는데 헌법 전문, 그다음에 헌법 제4조, 그다음에 헌법 69조 대통령 취임 선서에 보면은 전부 다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 업무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제26조하고 31조를 보면 통일부 장관은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정부 통일부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조직하고 예산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체적으로 평화 통일을 위한 대화라든가 교류 협력보다는 북한의 체제나 문제점을 들춰내고 국내외에 알리고 홍보하는 데 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고 정부조직법에도 나와 있는데 북한과 갈등, 분쟁 이런 걸 유발하고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전쟁의 극한 상황까지 상당히 위험스럽게 몰고 갈 수도 있는 이런 거를 또 정부가 오히려 부채질하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은 헌법 전문이라든가 4조, 69조 전부 다 위반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통일부가 남북대화를 저는 해태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류협력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또 조직을 축소 개편하고 이런 모든 업무들이 결국은 정부조직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장관님, 법을 반만 지키고 반은 안 지키면 위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통일부 다 안 지키고 있는데요. 근데 그 부분, 이게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대로 안 하잖아요. 그 부분은 남북 관계 어떤 현황이라든지 상황을 봐가면서 정부의 정책도 조정이 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조직도 법에 맞게 해야죠. 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고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관련 키워드만 볼게요. 네? 헌법에는 평화적 통일, 정의, 인도, 동포애, 민족의 단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 수립 추진, 정부조직법에는 통일, 남북대화, 교류, 협력, 통일교육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 평화적 의미는 사전적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죠? 네. 전쟁이라든가 분쟁, 갈등 이런 게 없는 아주 평안한 상태, 이게 평화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어사전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혹시 제가 하는 얘기인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때문에 여기에 이 헌법 조항에 준수해서 통일부 업무를 조직과 예산을 다 개편하고 삭감하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자유민주적은 자유민주주의하고 같은 용어입니까? 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 같은 용어는 아닌데 네. 엄격하게 보면 대법원 판례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네. 그냥 우리가 이제 간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면 이거는 되게 포괄적으로 열어놓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는 유연성과 탄력성 이걸 다 열어놓고 그 통일에 대한 과정들을 추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장관님 통일부는 그렇게 추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까 그 어떤 정책적인 그 수단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결과도 생각합니다.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평화라고 상황, 예.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북한을 상대로 하거나 국제 정치사를 보더라도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평화가 유지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그 말을 아니 그러면 헌법하고 다 바꿔야죠. 정부조직법. 헌법하고 정부조직법이 왜 있어요? 장관이 헌법을 준수하고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통일부를 운영하셔야지. 아니 제가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꿔요 이거를.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평화라고 할 때 그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조직하고 예산을 남겨두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조직을 하겠다는 것은 아예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장관님 하신 말씀하고 달라요. 장관님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북한과의
관계 변화라든가 상황 변화에 그렇게 좀 유연하게 대처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럼 조직하고 예산은 통일부의 업무에 나와 있는 정부조직법하고 헌법을 그대로 놔두고 해야지. 이걸 왜 바꿉니까? 법을 어겨가면서. 이거 나중에 문제 돼요. 근데 아, 그걸-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감사하고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건 상당히 크게 위법한 사실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통일부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법에 따라서 그 조직 개편이나 그러니까 업무를 말로만 준정 거기에 생각합니다. 따라서가 아니라 어디 헌법, 정부조직법 어디에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정부 조직법을 보더라도 통일부 업무가 정부조직법은 남북대화, 교류, 협력, 통일교육 이렇게 돼 있어요. 남북대화 노력 어떤 걸 하셨어요? 남북 대화라고 하는 거 아까 제가 아니, 말씀드렸지만 남북대화 노력을 어떤 걸 하셨냐고요. 자꾸 남북 대화가 우리 정부 때문에 안 아니, 된다. 법에 나와서 제가 드리는 예, 말씀 아니에요. 예. 교류 협력에 대해서 어떤 노력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건을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생각합니다. 여건을 만드셨냐고. 이제 북한이 지금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아니 그럼 북한하고 그러면 지금 저 휴전 중인데 그러면 뭐 대화를 뭐 쉽게 할 줄 알았어요? 그걸 잘 어려우니까 통일부 만든 거 아닙니까? 창설 목적이 그거예요. 어려우니까 하는 거지. 쉬우면 누가 이런 저 부처를 왜 만들어요, 지금. 지금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 예를 들면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담대한 구상이라는 걸 지금 제시를 하고 그걸 북한에 대해서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또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또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이시면 제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법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면 법에 근거해서 답을 하세요.